별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것을 별의 죽음이라고 해요. 별의 죽음은 질량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달라지는데요. 별의 탄생과 진화를 거쳐 이젠 죽음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태양 질량의 4배 이하인 별의 죽음에 대해 알아볼게요. 태양 질량의 4배 이하로 태어난 별은 적색거성 단계에서 아주 천천히 수축해요. 인간 피라미드를 생각해 볼까요? 맨 아래층에는 3명, 중간층에 2명, 맨 위에 1명이 타고 있는 경우를 보죠. 이때 팔의 힘이 센 사람이 아래층에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학생들이 있으면 인간 피라미드는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이때 아래층에 있는 학생들은 팔의 힘으로 위에 올라탄 학생들을 버티게 돼요. 만일 그 힘이 없었다면 인간 피라미드는 무너지게 되겠죠. 이때 맨 아래층 학생들의 팔의 힘을 별의 안쪽에 있는 수소 기체가 팽창하고자 하는 압력으로 비유해 볼게요. 아래층 학생들의 팔의 힘이 충분할 때는 인간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돼요. 이것은 수축하고자 하는 힘과 기체가 팽창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이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아래층에 있는 학생들의 팔의 힘이 점점 약해져 결국 피라미드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인간 피라미드는 무너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가벼운 별이 죽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에요. 이렇게 수축이 된 별을 백색외성이라고 불러요. 백색외성은 지구 크기와 비슷한 1만 킬로미터 정도이고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1톤 정도예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1만도 정도인 별이죠. 이 별의 구조는 전자가 빽빽해서 마치 전자의 바닷속을 원자에게 헤엄치고 있는 모양과 같아요. 이번에는 태양 질량의 4배 이상이고 30배 이하인 별의 죽음을 볼게요. 태양 질량의 4배 이상 8배 이하인 별들은 수소가 바닥이 나면서 수소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헬륨도 핵융합을 하게 되어요. 이로 인해 중심에 탄소핵이 만들어지죠. 헬륨이 다 타고 난 뒤에는 탄소핵의 바깥이 가벼운 물질들을 잡아당겨 수축을 해요. 이로 인해 온도가 높아져 탄소핵에 불이 붙죠. 이때 발생하는 열에 의한 압력이 중력보다 훨씬 커지면 별은 폭발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태양 질량의 8배 이상 30배 이하로 태어난 별은 헬륨의 핵융합을 하고 나서 중심에 마지막으로 철이 만들어지는데 철은 안정된 원소이므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열에 의한 압력이 약해져 중력에 의해 중심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수축이 시작되죠. 이때의 수축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요. 인간 피라미드에 만일 맨 아래층과 두 번째 층에 힘이 약한 학생들이 있고 맨 위에 아주 무거운 사람이 타면 인간 피라미드가 아주 빠르게 무너지겠죠? 무거운 별도 이와 같아요. 이런 별들은 너무 빠른 수축 때문에 바깥쪽의 물질이 수축되지 못하고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것을 초신성 또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초신성 폭발은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1054년, 1572년, 1604년, 그리고 1987년 이렇게 딱 4회 관측될 정도로 희귀한 사건이고 그 웅중한 광경 때문에 우주쇼로 불린답니다. 초신성 폭발로 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초신성 폭발로 남은 부분에는 전자와 원자핵과의 공간이 계속 수축되어 달라붙게 되어요.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가 전자와 달라붙어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별에는 온통 중성자만이 남게 되는데 이 별을 중성자별이라고 부른답니다. 중성자별은 중력이 아주 커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죠. 만일 쌍둥이가 2명 있어서 한 명은 지구에서 한 명은 중성자별에서 살다가 나중에 만나면 중성자별에서 산 한 명이 더 젊은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펄스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흐르는 전파를 말해요. 1967년 휴일 씨는 규칙적인 펄스를 보내는 천체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그 천체가 바로 중성자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마지막으로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인 별의 죽음을 볼까요? 초신성 폭발로 남아있는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5배 이하이면 중성자별로 남아있지만 약 1.5배를 넘으면 더욱 수축을 해요. 더 수축을 해서 거의 한 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블랙홀은 중력이 강해서 한번 빨려 들어가면 다시는 도망칠 수 없게 된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서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지구의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 오랜 시간 후가 되어 있을 거예요.